반죽기의 작업용 볼에 설탕 150g, 실온해둔 달걀 2개를 넣고 고속으로 섞어줍니다. 이어서 오렌지 1개의 껍질을 갈아 넣고 바닐라 추출액 1티스푼을 넣고 섞고요. 베이킹 파우더 1티스푼, 소금 2분의 1티스푼, 중력분 250g을 3번에 걸쳐 조금씩 나눠 넣으며 조속으로 섞어줍니다. 반죽이 어느정도 뭉쳐졌다면 구운 피스타치오 80g과 말린 크랜베리 60g을 넣고 조금 더 섞습니다. 부드럽고 끈적끈적한 반죽이 완성될 겁니다. 이 반죽을 시트 위에 올리고 30cm 길이의 통나무 모양으로 만듭니다. 이때 손에 물을 좀 묻혀주면 작업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섭씨 180도로 예열한 오븐에서 30분간 구우면 반죽이 전체적으로 단단해지고 옅은 갈색으로 변합니다. 오븐에서 꺼낸 직후는 아직 뜨겁기 때문에 다루기 좋은 상태가 될 때까지 20분 정도 식혀주고요. 충분히 식었다면 톱니 모양의 긴 칼을 이용해 빵을 손가락 1마디 정도의 두께로 썰어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빵 조각 안쪽 면이 위로 올라오게 시트 위에 나열한 다음 섭씨 160도로 30분간 굽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음식은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의 비스킷인 비스코티입니다. Ta-da what? It's biscotti. It's an Italian biscuit, great for dipping. 진한 커피 한 잔과도 잘 어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와인과 함께 즐기기도 하는 비스코티. 이 말의 어원은 라틴어 비스콕투스에서 왔습니다. 2번 구웠다는 뜻이죠. 그리고 비스콕투스는 영어 비스킷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Un petit vin chaud avec des spéculoos. 이제 대부분의 비스킷은 더 이상 2번 구워지지 않지만 비스킷의 원형은 2번 구운 빵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빵을 2번 구움으로써 생기는 이점이 분명했습니다. 빵은 부패하기 쉽습니다. 밀가루를 반죽하는 과정에서 꽤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가고 이 수분량은 곰팡이처럼 빵의 부패를 야기하는 미생물들이 생육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어떤 식품 내에 존재하는 수분량 중에서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량을 수분활성도라고 하는데요. 곰팡이에게 가장 좋은 상태는 수분활성도가 0.9 이상일 때이고 빵의 수분활성도는 0.94에서 0.97 사이입니다. 그런데 만약 빵을 한 번 더 굽게 되면 수분활성도가 0.6 이하로 낮아져서 미생물의 생육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2번 구운 빵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고 군인이나 선원 같은 장거리 여행자들의 휴대식량으로 유용하게 이용되었습니다. Telling a woman what she must expect on her wedding night is sending a sailor to sea with no biscuit. Then sea biscuit would break the tooth of a lion if he had the misfortune to bite at one. 물론 보존성의 능력치를 몰빵하다 보니 이런 비스킷들은 별다른 맛이 없었고 또 너무 단단해서 먹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액체류에 담가 부드럽게 만들어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먹는 재미는 없는 음식이었죠. 하지만 비스킷이 언제나 이렇게 재미없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7세기 동로마 제국의 군대가 건조한 비스킷을 씹으며 동쪽으로 진군하고 있던 그때 사산왕조 페르시아 제국의 요리사들은 좀 더 달콤하고 풍성한 요리의 가능성들을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달걀, 버터, 그리고 설탕으로 밝고 풍부하게 만든 케이크들은 사산제국 내에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었고 8세기 이슬람 제국의 스페인 침공,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까지 9차례에 걸쳐 이뤄진 십자군 전쟁, 그리고 14세기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이뤄진 향신료 무역 등의 경로로 점차 유럽에 전해졌습니다. 물론 유럽에서는 설탕이 아직 비싼 수입품이었지만 16세기가 되면 서지중해와 대서양 연안에서도 설탕이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설탕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세기에 이르러서는 유럽에서도 더욱 밝고 풍부한 디저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캐러웨이, 아니스 씨앗, 메이스 같은 향신료로 맛을 내고 복잡한 모양의 매듭을 지은 점블, 버터의 진한 풍미에 모래처럼 부슬부슬한 조직감이 특징인 사블레, 생강을 비롯한 향신료와 견과류를 넣어서 만든 레프쿠엔, 계란 인자로 거품을 내어 스펀지처럼 폭신폭신한 식감을 구현한 사보이 아르디가 이때 등장했습니다. 이 작은 케이크들은 납작하고 바삭바삭하든 도톰하고 폭신폭신하든 영어로는 모두 비스킷으로 묶였습니다. 이 즈음 비스킷의 정의는 달콤한 맛이 나는 여러 작은 케이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케이크들은 네덜란드어로는 다르게 묶였는데요. 네덜란드인들은 쿠키어라고 불렀습니다. 작은 케이크라는 뜻입니다. 17세기 초 네덜란드인들은 북아메리카 동부 해안에 식민지인 뉴 네덜란드를 건설했고 네덜란드 이주민들은 자신들의 제빵 전통을 함께 가지고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1674년에 영국이 뉴 네덜란드를 장악하면서 네덜란드어 쿠키어는 영어화되어 쿠키가 되죠. 쿠키라는 말은 네덜란드의 유산이 많이 남아있던 뉴욕을 중심으로 18세기 초부터 발견됐는데 18세기 중반 미국 독립혁명 이후에는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도 익숙해지면서 결국 미국 전역에서 널리 사용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Take a cookie. 비스킷과 그 미국식 친척인 쿠키는 19세기에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여기에는 19세기에 등장한 3가지의 혁신이 뒷받침되었습니다. 첫째는 설탕 가격 인하입니다.
설탕 산지가 다시 한번 크게 확대되면서 그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설탕은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게 되었고 이 즈음에는 정말로 누구나 설탕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둘째는 오븐의 대중화입니다. 19세기 이전에는 오븐을 설치하고 유지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초 가스 오븐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각 가정마다 오븐을 들여놓을 수 있게 되었고 20세기 초에는 오븐의 온도 조절기까지 추가되면서 가정에서도 정교한 베이킹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비스킷은 가정에서도 쉽게 구울 수 있는 흔한 음식이 되었죠. I baked biscuits for 50 years before I come to this place. 셋째는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계급의 부상입니다.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촉발된 산업혁명이 19세기의 유럽과 북미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이전에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다가 도시로 이주해 노동자가 된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노동자들은 농민 시절보다 아침 식사를 더 일찍 했고 저녁을 늦게 먹었기 때문에 그 사이 시간에 살짝 출출해진 배를 채워줄 간식의 필요성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한입거리인 비스킷이 여기에 안성맞춤인 음식이었죠. 비스킷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비스킷을 대량 생산하는 회사들이 등장했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비스킷들이 바로 이때부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You want a cookie? Cookie, yeah, cookie, thanks. Okay, we'll get you a cookie. Sorry, I'm pissy. What do we got? Chocolate chip? Chocolate chip or butterscotch? Let's go with the chocolate chip. 우리는 그 중에서도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쿠키를 만들어 볼 겁니다.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 100g을 조각낸 다음 세미스위트 초콜릿칩 50g과 함께 섞어둡니다. 다크의 쌉싸름함이 세미스위트의 달콤함과 대비를 이뤄 전체적인 풍미를 높여줄 겁니다. 그리고 고소함을 더해줄 호두 150g을 잘게 썰어 초콜릿과 함께 담아주면 사전 준비는 끝납니다. 흑설탕 100g, 바닐라 추출액 1티스푼, 우연버터 200g을 반죽기에 볼에 넣고 고속으로 섞어줍니다. 이어서 계란 2개를 넣어서 섞고요. 소금 1티스푼, 베이킹 파우더 1티스푼, 중력분 280g을 두세 번에 걸쳐 나눠 넣으면서 저속으로 섞어줍니다. 날가루가 별로 보이지 않게 되면 미리 분쇄해둔 초콜릿과 호두를 넣어서 다시 섞고요. 아이스크림 스쿱으로 반죽을 100g씩 넣어 공처럼 만 다음 손으로 눌러 살짝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쿠키의 표면에 불규칙한 초콜릿 무늬를 만들어주기 위해 조금 큰 초콜릿 조각을 하나씩 꽂아줄 겁니다. 이제 이 반죽은 수분을 완전히 흡수할 수 있도록 최소 1시간 이상 식혀주어야 합니다. 저는 약 하루 동안 냉장고에 두었고 섭씨 180도에서 20분간 구워주었습니다. 오븐에서 꺼낸 쿠키는 렉으로 옮겨서 완전히 식힙니다. 미국 쿠키의 베스트셀러, 초콜릿칩 쿠키입니다. Do you ever miss home? Yeah. I miss Mom's chocolate chip cookies. 많은 미국인들에게 초콜릿칩 쿠키는 어린 시절 엄마나 할머니가 집에서 구워주던 음식으로 기억되고 이것은 초콜릿칩 쿠키에 대한 미국인들의 감정적 애착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화나고 힘든 순간에 먹는 초콜릿칩 쿠키 하나는 그들의 삶에 존재했던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게 하죠. What do you have here to ward off angry spirits? Chocolate chip cookies. Some Toll House cookie dough, cooked or uncooked, the ultimate comfort food. Nice. 오래 지속되는 휴대 식량으로 시작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간식이 되기까지 비스킷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간식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비스코티는 여전히 2번 굽는 전통을 간직하고 있고 전통적으로는 와인과 어울리지만 벨기에의 비스코프는 한 번만 굽고 커피와 어울립니다. 영국의 비스킷이 납작하고 바삭바삭한 반면 스페인의 비스코초나 독일의 비스킷은 가볍고 폭신폭신한 스펀지 케이크를 의미합니다. 미국의 비스킷은 컵케이크나 아메리칸 머핀 같은 음식을 가리키고 영국의 비스킷에 좀 더 가까운 음식은 미국의 쿠키이지만 이 쿠키도 베이킹 파우더 같은 화학적 팽창제를 레시피에 추가하면서 좀 더 씹는 질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통점만큼 다른 점도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비스킷 가족입니다. 그리고 한 입 먹을 때마다 약간의 행복을 선사하죠. 여러분은 어떤 비스킷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